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자유론 이어서 계속해서 작품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책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작품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 해설 안에도 미리 썼는 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의문 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책 내용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걸로 하면서요. 자, 다시 이 책 220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중간 부분에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관하여 해놨습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 이 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바로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2장의 주제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사상과 토론 전반에 대한 자유이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결국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진리를 표현한다. 진리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진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억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말은 맞는데 그죠? 진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참이다, 참, 거짓 등등 할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거 뭐죠? 우리 칠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칠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칠판을 보고 만약 내가 이것은 탁자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건 거짓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진리다? 도대체 뭐가 진리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진리란 무엇인지 과연 이게 참 거짓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과 악의 문제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이것은 칠판이다 하고 이것은 탁자다 그러면서 했는 것처럼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해가 떴습니까?
지금 오늘 종일 비가 와가지고 지금도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 해가 떴다고 해야 되나 안 떴다고 해야 되나? 일상적으로는 비가 오고 있으면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뜨고 비가 옵니다. 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지금은 해가 안 뜨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그쳤는데 비가 오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해가 뜬다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의 도구에, 그러니까 서양 언어도 그렇고 우리말에도 그렇고 전부 해가 뜬다, 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구학적으로는 그 설명은, 그 근거는 천동설에 의한 것입니다. 천동설이 거짓이고 지동설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바뀐 지가 벌써 600년 가까이 되는, 참 600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해가 뜬다 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옛적에 쓰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연과학적인 진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마당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자유, 그죠? 리버티든 프리덤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자유가 눈에 보입니까? 혹은 여러분들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연애하고 있는 사람 있겠죠?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연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랑에 빠진 사람, 해봤던 사람, 할 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물어보고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정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에 엄마라고 적어볼게요. 엄마가 누굽니까? 다 알잖아. 엄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누굽니까? 내가 묻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 40명 강의 듣는 학생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엄마가 누굽니까? 물으면은 각자는, 40명 각자는 전부 다 자기 엄마를 떠올릴 겁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만은 자기 머릿속에 떠올리는 엄마는 전부 본인들의 엄마를 떠올리지, 그 순간에, 내가 적어도 묻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엄마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40명이라고 한다면 엄마 40명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랑이 뭐냐? 40명한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 다 다릅니다.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다. 개강했는데 아직 개강하지 않았다. 그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진리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뭐냐? 알 것 같은데 각자가 사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지금 비록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말을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는 평소 말이 좀 느립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 표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느리게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 경우에 특히 더하다. 옆에 좀 넘어가 보면은, 밀은 진리가 박해받았던 진리가 박해받았던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대학인으로서 또 여기서 대학 그런 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한자로 써볼게요. 그죠? 대학이 뭐냐? 대학이 뭐냐? 큰 배움이 뭐길래? 그 이전에 초, 중, 고 때 배움하고 달리 대학 큰 배움이다. 대학교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죠? 유니버시티인데 유니버시티까지만 봅시다. 이게 뭔데? 여기서 유니버시티가 나왔다면 이게 뭔데? 왜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그 다음에는 거기에 스쿨을 안 붙이고 유니버시티 여기서 유니버시티 대학이라고 합니다. 큰 배움이 뭔데? 이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인으로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할 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 갖고 끝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대학인이라면 미리 이렇게 써놨을지라도 소크라테스 예수,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말했다고 해놨는데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미래의 말은 맞는지 아니면 이들이 했는 말이 과연 진리인 게 맞는지 진리라고 한다면 왜 그들이 말한 것을 진리라고 인정을 하는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을 갖고 보다 보면은 자 역시 2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뭡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게 누군가가 특히 사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그런갑다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그건 뭡니까? 그게 맹신인 거죠. 그 맹신의 결과 신천지 같은 무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그들이 감염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수습하고 하려고 한 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으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게 무엇이죠? 이게 바로 맹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2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은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누군가 그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그런 비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한 당사자에게서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판 그러면은 떠오르는 낱말이 연상되는 낱말이 있을 겁니다. 비난. 요건 또 보통 비판과 비난을 오해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비판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깨구리가 움츠리는 이유는 더 멀리 뛰기 위해서다. 거기에 이보 전진이다.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이나 혹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비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고 완전한 대안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적어도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비판 내용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근데 사람은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부탁해가지고 조언을 받아도 기분 썩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런 부탁을 안 했는데도 막 하면은 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해결책이나 대안 없이 나무라하기만 한다. 그건 뭡니까? 그게 비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면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하는 면이 보통 생기거든요. 이렇게 비판과 비난은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은 그 비판자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 듣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비판자와 논의 또는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진심을 가지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논의, 토론이 시작된다. 건전한 토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양 세미나 수업을 하게 되면 토론을 할 때 교양 세미나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왜 토론을 하느냐? 토론하는 이유는 최선의 나름대로 그 토론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의견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래 서로가 비판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저술의 집필과 출판, 그리고 독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페이지, 이제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에도 당연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2장에서 다루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 2장 안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에 비해서 이교도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223페이지에 들어가는데 223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 한번 보면요. 잠시 물 좀 마시고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교도 이론을 무조건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기독교 이론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면 뭔 소리냐? 기독교가 아니니, 자,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의 이론을 무조건 무시한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라.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중단, 이교도 이론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기독교 이론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많은 이론이 기독교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의 업적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진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뭔 소리냐? 말을 막 꺼내는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도, 요즘 진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진리를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여기서 나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교도한테도 진리는 들어있다. 이제 보편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거의 BC 500년 가까이 된 그때 사람이거든요. 뭐 어떤 식입니까? 그 이전에 기독교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 본다면 조금 엄격하게 해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다면 이교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뒤에 또 좀 그 이교도에 대해서 미리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넘어가서 22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 표현의 자유가 두 번째 주인데요. 미일은 의견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해놨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2장 39, 그러니까 2장 39를 요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넘어가서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2장 39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 여기에 페이지 98페이지, 이 책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2장 내용 가운데서 이거는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네 가지의 특징적인 근거들로 인해 의견의 자유와 의견 표현의 자유가 인류의 정신적 복지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걸 정리해보자 해놨습니다. 첫째, 만약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그 의견은 어려울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았을지라도 그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을 강요받은 거죠. 침묵된이니까. 침묵된 의견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오류이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실제로 포함하기도 한다. 세 번째,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계속 읽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비록 일반 통념이 옳을 뿐만 아니라 진리 전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활발하고도 진지하게 반박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또는 실제로 반박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이성적 토대에 대한 이해나 느낌 거의 없이 마치 편견을 갖는 것처럼 유지할 것이다. 네 번째, 이뿐만 아니라 교리 자체의 의미도 상실되거나 약화되며 또한 성격이나 행위의 필수적인 효과마저 박탈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네 가지를 쓰고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의견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지금 방금 쭉 이야기했는 거, 의견이 강제로 침묵을 당하고
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밀은 무오류성을 이렇게 이제 의견 표현하려고 하는데 침묵을 강요하고 하는 이유가 전진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오류성을 가정한다, 즉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같은 영국 철학자로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했는 게 있습니다. 베이컨이 이야기했는 우상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돌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오류에 빠지지 않는 네 가지 우상론, 이 우상을 피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다. 이돌라, 여러분들 뭡니까? A 빼면은 아이돌 알잖아요. 아이돌 그룹 많다. 아이돌, 어른돌, 나는 어른돌이 되고 싶은데, 이것하고 이 우상, 젊은이들의 우상, 근데 이 우상이 한자로서는 어리석을 우자하고 상입니다. 어리석은 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짓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되는 거냐면, 로고스하고 요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요 단어가 이렇게 로고스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요 안에 들어있는 뜻은 또 로직, 논리학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결부가 되어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이데오 영어로 오면서 요게 여기 아이돌에 해당되는 거고, 로고스, 로직. 잘못된 우상론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버릴 때 뭐가 되느냐?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네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번호를 붙입니다. 첫 번째, 자, 극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영화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예. 영화 진짜 위험하고 막 블록버스터 대폭발시키고 하는 거 진짜입니까? 진짜 가끔 하는 것도 있죠. 대부분 뭡니까? 가짜 미니처럼 써가지고 한다든지 CG를 써가지고 한다든지 가짜백입니다. 거짓말. 근데 그게 진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극장에서 상영하는. 두 번째는 순서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족의 우상. 종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부모님을 낳아주신 또 부모님, 할머니, 여기에서 올라오고. 뭔 소리야. 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꼰대야, 선생님도 꼰대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꼰대 소리를 듣느냐.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말이 많어.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근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그런 모습 보고 꼰대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특히 더 유치원 다니고 그 이전에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부모님, 아버지보다 더 잘나고 더 모든 걸 할 줄 알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진리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아닌데도 사실은.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두 가게 문을 다 닫고 이래서 그렇지, 평소에 진짜 옛날 참 예전에
평화로웠던 일상 속에서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같은데, 아니 일반 뭐 마트라도 좀 가보면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가 떠도니까 연미어가 떠더라도 그 진짜인 것처럼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카드라 아니면 말고 시장에서 떠도는 그런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또 믿어보는 시장의 부상. 네 번째는 동굴의 요소입니다. 뭐냐? 내가 지금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 꼼짝 못하고 지금 몸도 결박당했어요. 앞쪽에서 빛이 들어와. 우물한 개구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고개도 지금 좌우로 뒤로도 못 돌리고 뒷모습 못 봐요. 앞에 빛 나오는 빛이 들어오는 그쪽만 보고.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양옆으로 뒤하고 다 봐야지만이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기가 본 그것만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지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방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2장 내용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역시 224페이지 일단 제목을 보면은 이래 되어 있죠. 사회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에 관하여 해놨습니다. 개별성. 이 뭐냐? 쭉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프리덤과 리버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별성은 리버티보다는 프리덤의 단어 끝나고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부분 둘째 줄부터 보면은 자, 3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탐구해야 된다. 밀은 아무도 행동이 의견만큼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의 경우에 개별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인 경우에 개별성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근데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리버티보다는 프리덤의 뜻하고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두 개를 아주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구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밀은 우리가 지행합의를 생각한다면은 지행합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행합의 안 해도 된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해도 된다는 그렇게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자 여기서 말해지는 개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을 인정한다는 의미. 예. 여기서 이제 구속 통제 이런 단어보다는 그죠? 좀 내버려 두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그가 말하는 개별성, 즉 미리 말하는 개별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함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 그랬습니다. 지금 보자. 이성적 판단. 전 시간에 미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성적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역시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아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논리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인 판단하고 구별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감정적인 거 이런 평소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더 바뀐다.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일단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 새로 시작하는 단락 위에 네 번째 줄 보면은 밀은 개별성을 짓밟는 것은 모두 독재다. 개별성이 발전과 동일한 것이며 또한 잘 발전된 인간을 산출하고 있거나 또는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개별성의 함량이다. 이제 한마디로 딱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개별성을 짓밟는 게 독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짓밟다 보면은 그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도 억압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개별성을 짓밟지 마라. 근데 프리덤에 가까운 걸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프리하게 놔둠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서 일단 천재성도 발휘되어서 나올 수 있다. 그걸 짓밟는 독재를 하지 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웅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제 독재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럼 이제 국가도 함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의 진보는 개별성을 소유하기를 멈출 때 중단되는 것이며 수천 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던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했는데 바꿔서 표현하면은 국가가 진보하려면은 개별성을 소유해야 된다. 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지만 국가가 진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국 예를 들면서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걸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훔볼트를 인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갖지 않게 서로 동일하게 있는 이야기죠. 갖지 않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성을 갖게끔 만드는 두 가지 요소로 자유가 있고 상황의 다양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다시 여기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천재성이라는 말을 함께 계속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개별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개별성을 갖게끔 만드는 요소는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전부 동질화시키고 생존 방식도 동일하게 만들고 이 책 내용이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거주 장소도 동일한 것으로 정하고 동일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모두 사람을 동질화시키면 사람의 삶은 결국 기계 부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세요.
이런 교육, 미래는 이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의 생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을 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진짜 기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은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삶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개별성을 위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제3장의 내용이라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개인을 넘어선 사회의 한계와 권위에 관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 미리 던지고 있는 의문을 쭉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주권의 올바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주권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는 사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이제 개인과 사회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과 사회. 과연 이게 대립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미리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변을 하기를 주로 개인이 흥미를 갖는 삶의 부분은 개인에게 속하고 사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회에 속한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런데 이 구분을 그다지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존 로크나 토마스 홉스, 정작 루소 이런 사람들이 제시했던 사회 계약설 좀 강제력이 많이 동원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 계약서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밀은 지금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사회 계약서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밀은 개인이 사회 또는 국가 내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굳이 계약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 계약서 같은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줄 보면은 개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정장애자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둘 중에 과연 어떤 걸 결정을 할까? 근데 사실은 아무리 결정장애자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못 해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물어본 경험 있을 수 있고 혹은 많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런 거를 물어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근데 대부분이 묻는 쪽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를 좀 더 비중 있게 정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결정장애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 갖는 쪽에 대답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 갖는 쪽에 대답해 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고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는데 사실 그거 물어보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게 더 좋아 그렇게 동의해 주는 편이 사실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개별성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프리덤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될 경우에는 처벌해야 된다. 보복과 처벌이 함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경우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처벌해야 된다. 심지어 이제 뒷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죠.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처벌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닌 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경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그건 막아야 된다. 자, 조금 극단적으로 마약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마약하는 경우. 그런 것들 우리 법적으로 처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의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미일도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좀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전적으로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거리, 토론거리가 될 수 있어서 난상 토론도 한번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런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개인의 국가에 등등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걸 위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229페이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 제 5장 적용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일단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된다면 개인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예.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면서 해놨으니까
비판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다가 봅시다. 밀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이런 경륜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되리라는 가능성만으로 우리가 사회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되리라는 가능성만으로 사회가 간섭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아, 이거 간섭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규제고 통제고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그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요 끝부분 보면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의 내재적 권리는 이걸 전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역시 우리는 다시 신천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든 아니든 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등등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증상이 있는지 없든지. 과연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검사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강제로 받아라고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되리라는 가능성만으로 사회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일은. 과연 그럴까? 물론 전적으로 또 그건 아니라고 밑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진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아마 열띤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태어난 지 4주 되는 신생아까지도 감염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사회가 강제할 건 해야 되겠죠.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몇 가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적으로 이제 풍속을 침해하는 많은 행동들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춘이나 도박 등등. 또 주류 판매, 술 판매하는 것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죠. 세금을 부과하고 좀 많이 부과하고 하더라도 규제를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풍속을 침해하고 매춘, 도박, 주류 판매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보면 주로 인간의 육체보다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죠. 딱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규제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성의 법적 권리,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법적 권리는 좀 이따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육체를 위한 교육, 정신을 위한 교육. 근데
육체를 위한 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 정신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또 해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합니다. 홈스쿨링 했는 일이 자기는 스스로 홈스쿨링이 아마 그 다른 일반 제도적인 교육보다도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의무교육 같은 거 과연 적어도 미래를 생각하고 봤을 때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또 아마 열띤 토론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수능 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제도화해서 하는 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결혼하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낙태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출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뭘 어떻게, 진짜 거기에 맞추기 힘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존재자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출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해놨는데, 태어난 존재자가 최소한 바람직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존재자에 대한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은 일반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일도 물론 그 당시에는 홈스쿨링 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겠지만은 미일도 특별한 경우인데 그죠? 그러고 보세요. 계획 없이 결혼하고 무책임하게 출산하지 마라. 근데 지나치게 많이도 적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끝부분에 이 책 끝부분에요. 5장 끝부분에 정부가 개인의 행위에 어디까지 간섭해도 좋은가 하면서 간섭의 한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의문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미일에게 직접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성을 중요시하고 하면서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정부가 그래도 간섭을 또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입학할 때부터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받게 될 국가장학금 같은 거, 정부 제도화 해가지고 정부가 알아서 하는 그런 제도들인데 일종의 간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한테 이익을 주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잘한다 그러고 내가 그런 것들은 정부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또 국가가 간섭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유가 그 자유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고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혹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 한계 설정이 사실은 뚜렷하진 않죠. 물론 미리 살았는 1873년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도 많고 비판할 점도 많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고전으로서 이걸 읽어볼 때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선택할 건 선택하고 아니다 싶어서 버릴 건 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읽고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보고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시켜보고 더 나은 어떤 원리나 원칙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침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비판적으로 읽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끝부분을 한번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끝부분을 읽어보면은 국가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이므로 개인들의 가치가 곧 국가의 가치다. 국가가 개인을 왜소하게 만들게 되면 국가도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얘기죠. 국가는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돕거나 자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고 원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발표를 하라, 어디 가서 이제 어떤 글을 쓰라,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다 같이 노력하여 무슨 노력을 사람은 다 다른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지만이 되는지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합시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자 개인의 마음에 다